오늘도 핫했던 종목들 참 다양했습니다. 내일장을 위해서 이 종목들을 분석해보는 시간이 필요할 텐데요. 고고쇼 첫 번째 코너인 이 종목이 수상하다에서 함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매니저는요. MBN골드 박근호 매니저입니다. 안녕하세요. 자, 매일경제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힘든 장 너무 수고하셨다는 말씀 먼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하락하는 시장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업의 펀더멘탈이 훼손이 되면서 떨어지는 하락하는 시장이 있고, 가장 가까운 예로는 뭐 한국, 중국, 미국, 중국 무역 전쟁으로 인한 우리나라 기업들에 대한 어떤 실적 훼손 이런 것들을 들 수 있고요. 그다음에 기업적인 어떤 어닝이 전혀 훼손이 되지 않으면서 좀 센티멘탈적으로 떨어지는 시장이 있는데, 과연 그 두 시장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전자 같은 시장은 굉장히 길고 지루하게 떨어지지만 떨어지는 이유는 있는 거죠. 사실 근데 두 번째, 지금처럼 기업적인 어떤 가치 훼손 없이 떨어지는 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굵고 짧게 떨어진다. 대신 반등 줄 때도 굉장히 타이트하게 준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보통 증시의 격언 같은 경우는 내가 그것을 안다라고 해서 내가 주식으로 수익을 내는 데는 사실 일도 도움이 안 되죠. 하지만 지금 과연 어떤 격언이 가장 중요한가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식은 떨어지기 전에 파는 거지 떨어졌을 때 파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싸고 좋은 종목군들을 여러분들이 파실 때 누군가 그걸 사면서 굉장히 좋은 가격에 산다라는 점만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선택이 현명하시길 빌고요. 자, 오늘도 시장에서 가장 관심 많았던 종목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박근호 매니저와 고엔스탑 출발해 볼 텐데요. 그 전에 지난주 적중률 먼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0% 가운데요. 네, 무려 90% 기록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좋은 성적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 인기를 끌었던 종목들의 키워드를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볼게요. 네, 1위는 연일 반도체 대장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맥을 못 추는 반도체 대장주들 때문에 시총 상위 종목에서 이젠 어떤 종목을 믿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의구심 핀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2위는 언택트 차지했고요. 해운주 3위 위치해 있습니다. 또 백신 관련해서 콜드체인도 오늘 뜨거웠고요. OLED 5위, 음식료가 6위 차지했습니다. 요즘 소비주들이 테마로 하나하나 올라오고 있는 요즘이고요. 7위는 실적 호조, 오늘 또 한 번 실적 호조로 주목받는 종목들 있었습니다. 또 보험주와 은행주 오늘 흐름 좋았습니다. 반면 증권주는 좀 밀리는 흐름 나타냈고요. 국제 원유가가 상승하면서 정유주 9위, 가상화폐가 10위를 메웠습니다. 그럼 구체적인 종목명을 확인해 볼게요. 종가 상황과 함께 확인해 보면요. 삼성전자 7만 원대에서 오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2%가량 밀렸고요. 카카오와 네이버 오늘 나스닥 지수 하락과 함께 또 한 번 밀리는 흐름 나타냈습니다. 3거래일 연속 파란불을 켰고요. KSS 해운 반면 오늘 급등하면서 종가는 8.47% 상승하면서 마무리했습니다. 또 모더나 관련해서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연관된 기업들 오늘 상승 탄력 보여줬는데요. 일신바이오 오늘 15%대 급등 나타냈습니다. LG 디스플레이 3.52% 밀렸고요. SPC 삼립 앞으로의 실적 기대감 속에서 6.37% 상승했습니다. 1분기 호실적 속에서 코웨이 10%가량 상승 보여줬고요. 한화생명 9%대, 흥구석유 10%대, 우리기술투자는 어제와 달리 11% 넘게 밀리는 흐름 나타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한 종목 한 종목 들여다볼 차례인데요. 첫 번째로 만나볼 종목을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위를 차지한 삼성전자입니다. 전일에도 시청자가 6만 전자가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감까지 비출 정도로 요즘 삼성전자 앞으로의 추이가 참 주목되고 있는데요. 또 미국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테이퍼링 우려가 커지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세가 이거래일 연속 크게 들어와 줬습니다. 내일장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자, 삼성전자 고 의견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도 나름이 있겠죠. 일단 뭐 삼성전자가 지금 너무 싸다, 굉장히 많이 올라갈 건데 지금 사서 묻어놔야 된다, 이런 고가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3일 연속 빠졌고 최근 공매도도 굉장히 많이 나왔기 때문에 내일 어떤 테크니컬 바운딩을 예상을 한다.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일단 후자라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삼성전자를 갖고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신 분들한테 먼저 한 가지 좀
여쭙고 싶은 게 있는데 삼성전자 왜 갖고 있으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 삼성전자를 갖고 계신 분들이 사실 이구동성을 하는 얘기는 뭐 삼성전자니까라는 부분이거든요. 사실 그거는 내가 어떤 주식을 갖고 가는 데 있어서 뭐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뭐 타당한 이고 될 수도 있긴 합니다만은 지금 시장에서는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삼성전자를 보는 우리들의 시선과 삼성전자를 보는 외국의 시선을 제가 한번 팩트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를 보는 우리들은 온리 원이죠. 삼성전자는 우리나라 투자자들은 온리 원으로 볼 수밖에 없고 외국 사람들은 외국 투자자들은 원 오브 댐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자, 삼성전자 사실 지금 삼성전자 오르고 내리고를 시장에서 결정 지을 수 있는 부분은 사실 메모리도 아니고 스마트폰도 아닙니다. 자, 비메모리 반도체, 아날로그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같은 얘기죠. 그래서 파운드리의 싸움에 TSMC와의 어떤 그 격차를 어떻게 줄이느냐가 이제 시장에서 삼성전자를 보는 시선인데 삼성전자 지금 파운드리에서 아마 적자가 나고 있을 겁니다. 5나노 쪽에서 굉장히 수율이 안 나오면서 반도체에서 수율이 안 나온다라는 것은 우리 웨이퍼 있잖아요. 동그랗게 CD처럼 생긴 거 그걸 잘라서 반도체를 만들게 되는데 그걸 다 버린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런 이제 팹리스 업체들이 삼성전자나 TSMC의 반도체 대리 생산을 맡길 때 수율을 굉장히 많이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반면에 TSMC 같은 경우는 이제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뭐 TSMC도 역시 뭐 원오브 댐이긴 합니다만 삼성전자 비교를 하게 된단 말이죠. 매출은 삼성전자보다 적은데 순이익은 훨씬 높고 수율도 잘 나오고 기술도 앞서가고 만약에 삼성전자가 TSMC에 투자하는 부분만큼 똑같이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삼성전자가 1년에 버는 돈을 다 갖다 투자만 해야지만 TSMC에 겨우 따라가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자, 그럼 삼성전자로서의 딜레마는 과연 무엇일까요? 메모리 반도체도 해야 되고 비메모리도 해야 되는데 비메모리 반도체 투자를 계속 하자니 메모리 반도체 1위도 뺏길 것 같고 물론 뭐 2위의 하이닉스와의 격차는 D램 쪽에서는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고 1, 2위가 우리나라 기업이긴 합니다만은 낸드 쪽에서는 전 세계 2위가 어디죠? 도시바죠. 낸드 쪽에서는 하이닉스가 아직은 저 밑에 기타의 부분에 해당하는 거고 하이닉스가 D램은 잘 나가지만 낸드가 부족하니까 뭘 했죠? 인텔의 낸드 부분을 인수를 했죠. 아직까지는 인수가 마무리가 되진 않은 상황입니다. 자, 그럼 종합적으로 봤을 때 삼성전자가 지금 왜 빠지냐를 떠나서 왜 올라가야 되는지를 생각을 해봤을 때 올라갈 이유가 없다. 제가 봤을 때. 근데 왜 고를 줬냐? 일단 3일 연속 빠졌고 일단 거래도 좀 늘어났기 때문에 내일 정도는 좀 테크니컬 바운딩을 좀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 제가 이 한마디만 말씀드리고 삼성전자 의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도 한번 떨어지면 4년 동안 떨어진 경우도 있다는 점 명심하시고요.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과연 여러분들이 삼성전자 사서 여러분들이 목표로 하는 수익률까지 날려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왜 올라가야 하는지를 찾아야 한다. 다만 지금 3거래일 연속 깊은 조정이 났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으로 조금 내일장에서는 오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시총 상위에서 또 주목받는 종목 빅테크 관련 카카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부터 이 빅테크 관련주들 맥을 못 추고 있는 요즘입니다. 내일장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자, 일단 카카오 조금 아쉽지만 스탑 의견 한번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뭐 종목마다 다 틀립니다. 뭐 어떤 종목도 하늘 뚫고 올라갈 수만은 없고요. 어떤 종목도 뭐 바닥 뚫고 내려갈 수만은 없는 거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천장은 나오는 거고 바닥은 뭐 나오기 마련입니다. 자, 일단 카카오가 왜 올랐는지를 생각을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더 올라갈 수 있을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카카오가 시가총액이 한 50조가 조금 안 되죠. 한 48조, 9조 갔다 하는 느낌인데 카카오뱅크 이제 상장을 하게 되는데 카카오뱅크가 지금 장외가에서 한 30조 원이 조금 넘죠. 그럼 거기서 카카오 그다음에 무슨 한국금융지주 다 나눠서 뭐 ES24까지 나눠 갖고 있는데 카카오 지분이 한 30% 내외 정도 되죠. 그러면은 30조가 넘는 카카오뱅크 지분의 3분의 1, 10조 원. 지금 카카오에 얼마만큼 그게 적용이 돼 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될 거고. 자, 우리가 보통 어떤 기업이 오를 때 물론 뭐 네이버, 카카오 비대면으로 코로나에 상당히 많은 어떤 그 영향력을 받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카카오가 왜 올랐는지 단계적으로 좀 올랐기 때문에 카카오가 제일 처음에 타이트하게 오른 부분은 우리 이제 카카오톡 보면 그 카카오톡 상단에 광고가 하나 새로 생긴 적이 있었어요. 그게 작년인데
그걸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수입이 나왔고 그다음에 카카오 계속 오른 거 부분에서는 물론 뭐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도 있지만 카카오뱅크도 상당히 많은 차지를 했거든요. 그다음에 뭐 카카오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진출을 하면서 아직은 준비 단계고 큰 돈은 되진 않습니다만 앞으로의 미래의 어떤 그 비전을 제시를 해줬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50조 원이 조금 안 되는 카카오의 시가총액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고 카카오의 매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얼마만큼 여기 지금 적용이 돼 있느냐가 사실 중요하거든요. 물론 센티멘탈적인 부분도 많이 포함되어 있긴 합니다만은 저는 카카오에 대해서 지금 매도 의견을 드린 건 뭐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주식 투자에 있어서 가장 악재는 많이 올랐다고요. 주식 투자에 있어서 가장 호재는 가치 대비 많이 떨어졌다라는 것은 그 누구도 부인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전 카카오가 비싸다, 나쁘다, 뭐 비싸다, 뭐 싸다를 논하기 전에 상당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금 쉬어가는 구간들이 있어야 되고 카카오뱅크의 어떤 그 상장 이슈가 좀 나왔을 때 다시 한번 시장에서 좋은 흐름이 나올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쉬어갈 구간이다. 스탑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당장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쉬어갈 구간에 다다랐다라고 들리는데요. 하지만 뭐 자회사의 IPO 모멘텀이라든지 웹툰이나 웹소설 시장 진출이라든지 이 빅테크 국내 기업들의 좀 중장기적인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면? 네, 방금 제가 이제 시청자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이고 보유하고 계신 투자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건데 일단 나도 알고 너도 알고 우리 모두가 아는 재료가 사실 시장에서는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그 기업의 주가에 상승 모멘터로 작용하기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뭐 지금 카카오가 오늘 뭐 3% 떨어졌는데 지금 나오고 말씀해 주신 그런 기업에 대한 메리트 같은 경우는 누구나 알고 있지만 너무 많이 올랐다. 그러니까 뭐 다른 얘기로 말씀을 드리면 건불 10년 화무 11홍이다. 뭐 이런 걸로 제가 답변을 좀 대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카카오 이렇게 답변까지 해주셨고요. 그러면 다음 종목 넘어가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뜨거웠던 해운주 다음에 살펴볼게요. 네, 2천억 원 넘는 규모의 LPG 운송 계약을 체결했다고 해서 오늘 장중에 상한가까지 갔던 종목입니다. 내일장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자, 일단 KSS 해운 의견은 이제 고로 좀 드리도록 하고요. 자, KSS 해운의 사업 구조를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사업 구조는 뭐 배를 빌려서 이자, 그다음에 리스료를 내고 그다음에 운송 계약을 맺어서 거기서 이제 차액으로 이제 수익을 얻는 회사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업적인 구조를 보면 리스크는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뭐 날라야 될 물건이 있을 때만 배를 빌리기 때문에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까지는 아니고 로우 리스크, 미들 리턴 정도의 어떤 기업 내용을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일단 중요한 것은 KSS 해운의 사업 구조상 금리가 올라가면 사실 유리하지가 않습니다. 저금리 상태에서 KSS 해운은 큰 리스크 없이 꾸준한 실적을 내는 기업인데 자, 일단 오늘 뭐 2천억 넘는 뭐 계약권 같은 경우는 당장 2천억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제 나눠서 들어오게 될 거고 최근에 뭐 해운사들 주가가 가장 좀 좋긴 하긴 합니다만은 일단 뭐 HMM의 주가가 그렇게 크게 빠지지 않는다라는 전제 조건 하에서 다른 해운사들도 이제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일단 지금 HMM은 컨테이너가 굉장히 지금 뭐 물동량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물론 뭐 다른 이유도 있긴 합니다만은 그럼 우리가 배로 컨테이너를 날르면 그 배가 내륙까지 컨테이너를 뭐 배가 와서 뭐 걸어가서 날릴 수는 없겠죠. 배가 바다를 건너서 날려주면 내륙에서 컨테이너를 날르는 회사들도 좋을 수밖에 없겠죠. 그 기업이 바로 세방이고요. 자, KSS 해운은 오늘 계약권 같은 경우는 이제 천연가스 같은 경우는 이제 화학물질이죠. 화학물질을 역시 뭐 배가 날라주면 내륙으로 날라야 될 거 아니에요. 플랜트 공장으로. 자, 그럼 그걸 하는 기업은 뭐냐? 우리나라에서는 한익스프레스가 그 부분을 가장 많이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HM이 너무 많이 올랐는데 사실 컨테이너 운송 전문 기업의 세방 같은 경우는 거의 못 올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차라리 HM을 지금 살까 말까 고민하신 분들은 세방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KSS 해운 이거 좀 너무 좀 작전주 같은 느낌인데 뭐 오늘 상한가도 갔다가 많이 빠지고 그런 느낌 받으신 분들은 뭐 석유 화학 업종 업황이 좀 좋으니까 한익스프레스를 한번 좀 봐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힌트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거래도 많이 터졌고 위쪽에서 대신 많이 밀리기도 했습니다만은 내일 좀 단기적인 뭐 상승은 예상 가능하다. 그래서 그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KSS운 고 의견 주셨고요. 다른 관심주 뭐 세방이나 한익스프레스 같은 종목들도 소개를 잠깐 해주셨네요. 그러면 다음 종목 넘어가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만나볼 종목은요. 8위를 차지한 한화생명입니다. 금융주와 보험주가 인플레이션 우려감 속에서 오히려 힘을 받고 있습니다. 내일장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자, 한화생명 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금리가 올라갈 때는 보험사들이 올라가는 건 주식에서 이제 어떤 공식화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요즘은 많이 뭐 그렇지는 않긴 합니다만 워낙에 시장에서 금리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이 금리와 관련해서 반대로 움직이는 기업들이 있어요. 올라가면 보험주, 그다음에 금리가 올라갈 때는 건설주들한테 안 좋다. 바로 부채가 많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보통 보험주가 왜 금리가 올라가면 올라가냐? 이건 이제 채권 가격 때문인데요. 여러분들이 내시는 타는 보험료가 아니라 내시는 보험금을 보험회사들은 대부분 이 보험료를 갖고 놀릴 수는 없으니까 안전한 채권에다가 투자를 합니다. 자, 그것과 관련해서 채권 가격, 금리 가격, 보험주들이 연관성이 있는 건데요. 우리가 보통 보험주를 얘기를 할 때 듀레이션이라는 단어가 많이 리포트 보면 나오실 거예요. 그건 뭐냐면 그냥 기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보통 보험주 두 개가 있죠. 생보사, 그다음에 손보사가 있는데 손보사는 듀레이션이 짧고 생보사는 듀레이션이 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지금으로서는 생보사보다는 손보사가 훨씬 더 어떤 이익적인 측면에서 높게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한화생명 오늘 좋은 흐름 보여줬습니다. 기관 수급도 좋고 외국인 수급은 그렇게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고요. 우리가 보통 시절에 맞는 종목이고 시장에서 계속 금리 얘기가 나올수록 보험주들은 시장에서 역시 똑같이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 자, 내일 의견 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화생명 내일장도 맑을 것이다라고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빠르게 다음 종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인기 검색에 올라온 우리기술투자 짚어볼게요. 가상화폐와 엮인 이슈와 만나면 좀 급등락을 반복하는 것 같습니다. 내일장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자, 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이제 삼성전자 설명을 드렸을 때도 너무 좋아서 고가 아니라 뭐 테크니컬 바운딩, 그다음에 우리기술 투자 역시 어떤 트레이딩 전략에 의한 고 의견을 좀 드린 건데요. 일단 뭐 특정 인물에 의해서 입에 의해서 너무 많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네. 비트코인을 어떤 운용을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조금 혼란스러운 시장이긴 합니다. 자, 우리기술 투자 사실 기업 자체적으로 보면 지금 뭐 시가총액 8천억이 싸다 비싸다라고 논하긴 좀 그렇습니다. 일단 뭐 개별주도 아니고 사실 실질적으로 뭐 어느 정도 영업이익도 나오는 종목인데 기업의 가치로 움직이느냐 아니면 테마주로 움직이느냐. 우리가 테마주를 한번 움직여버리면 주온 글씨가 그 기업에 박히거든요. 그 기업의 아무리 실적적인 부분이 좋아지고 나빠지고 간에 테마의 타이틀로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아쉬울 뿐인데, 자, 일단 우리기술 투자 뭐 사실 비트코인이 올라간다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사실 그 두나무에 대한 상장 때문에 많이 움직이긴 했고 최근에 러프하게 조정받고 어제 상당히 좋았는데 오늘 또 일론 머스크의 또 입 때문에 많이 좀 떨어졌어요. 내일 기술적인 반등 좀 예상한다라는 의미에서 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머스크의 발언으로 좀 깊이 빠졌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내일 조금의 반등 나오지 않을까라고 제시해 주시면서 빨간불 켜주셨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나머지 종목들 의견 한 번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신바이오와 카카오만 파란불 켜주셨네요. 탑픽은 어떤 종목일까요, 매니저님? 지금 시장에서 사실 우리가 보통 뭐 21세기에 이런 기업들이 왜 이렇게 많이 가는 거야? 라고 하는 기업들만 많이 가죠. 네. 우리가 보통 굴뚝주라고 보통 얘기도 하고, 뭐 해운주들, 철강주들, 뭐 이런 종목군들 많이 움직이는데 지금 후발주자를 가장 많이 시장에서 타이트하게 움직이고 가장 안 빠지는 기업들이 사실 이 음식료 업종이거든요. 롯데칠성, 그 다음에 오늘 제가 이제 탑픽을 뽑은 SPC 삼립. 물론 지금 연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양봉을 보여주고 있어서 지금 6거래일, 7거래일 연속 양봉인데 조금 부담스러운 자리기는 합니다. 근데 지금 뭐 조정을 내일 올라간다 떨어진다를 떠나서 이 음식료 업종은 사실 현금이 여유가 있다라고 하면 살 종목들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SPC 삼립 일봉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많이 좀 단기적 부담스럽지만 주봉으로 같이 한번 화면 같이 보면서 말씀드리면 이제 시작이거든요. 한 화면에서 보실 때 5년 이내 최대 거래량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일단 뭐 차트적으로 약간의 조정의 가능성은 있지만 바닥권에서
그래서 밑쪽으로의 상방은 충분히 열려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종목군들 중에서 SPC 삼립이 시장에 가장 부합하는 어떤 느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목표가 가격적인 전략 한번 제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목표가 한 10만 원 정도 단기입니다. 10만 원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고 손절가는 조금 타이트하게 8만 5천 원 정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PC 삼립 단기적인 목표가 10만 원 제시해 주시면서 베스트 종목으로 꼽아 주셨습니다. 오늘 고엔스탑은 박근호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